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고객하고 상담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걸 동영상에 좀 남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제가 고객들하고 상담들을 한 내용들을 좀 남겨보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더더욱이나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말들이 또 종합부동산세도 손본다 그러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은 많이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스컴에서 많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나오는 게 증여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상담으로 하러 많이 오셔요. 오늘 이제 오신 분은 서울 쪽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뭐 10억이 서울은 웬만한데 넘다 보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주택이 남편 명의로만 돼 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도 나오는데 더 많이 이제 나올 거라는, 그런데 지금은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증여세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요즘 물어보는 게 증여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증여가 정말 많이 잘 알아야 돼요. 가장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알고 계셔요? 증여세가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 거. 2022년까지는 부부간 증여했을 때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매매를 했을 때는 세금이 일반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종부세도 줄고 양도소득세도 절세되고, 그래서 많이 2022년 전까지 이런 그 증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편법으로 또 보고서는 10년으로 늘어났는데, 아직도 이거를 5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부부지간에 증여를 하고 나서 이게 양도세 절세를 받으려면은 10년 뒤에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꼭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그래서 증여를 잘못하게 되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첩보자분이 오셨는데, 그 서울 쪽에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집인데도 세금 때문에도 팔지 못하고 또 두 주택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서울 쪽에 있는 집은 안 팔고 계시고, 여기는 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 거는 그대로 또 두 채를 그래서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합산가세가 되는 거니까, 이 합산가세가 종부세는 되는 게 아니고 부부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또 세금이 오른다고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이, 다음 대책은 종부세를 선볼 거다 이렇게 말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셔서 이렇게 남편 명의를 아내분에게 반을 6억 정도까지는 명의를 넘기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팔면 세금도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를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부부간 증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라든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저도 초보 때는 공부할 때도 증여, 상속 이런 거조차도 무슨 말인지조차도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남들도 알고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증여란 말 그대로 공짜로 넘겨주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파트 절반 6억까지를 아내에게 주는 것도, 땅도 상가도 다 증여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넘기는 것도 증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증여했을 때 가격이 있어요. 30세 미만 아이들은 5천만 원까지 현재는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줬을 때 요즘에 이제 성인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뭐 1억 5천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금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부부간 증여예요. 부부간 증여는 2022년까지는 최대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었어요. 10년간, 아니야 5년간. 그런데 그게 2023년부터 바뀐 게 10년간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10억짜리였는데 5억을 증여를 해줬어요. 5를 영였는데도 그러면 증여세는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반반씩 남편과 아내 명의로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정부세는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별도거든요. 그리고 이 공동명의니까 나중에 이거를 이제 팔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2022년 전까지는 5년간만 보유하고 있다 팔면은 양도세도 만약에 20억으로 이게 15억으로 뭐 팔았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양도세가 있어도 이게 반반이기 때문에 7억 5천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세율이나 이런 양도세가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증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전까지는 5년 뒤에 팔면 이게 가능했고, 2023년부터는 10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양도세를 현재 팔았을 때 개념으로 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5년으로 굉장히 지금 모르고 계시고, 이 바뀐 법이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증여를 하고 나면은 그게 5년을 지키지 않아도, 10년을 지키지 않아도 일반 세율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일반 세율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10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증여를 하고 나서 아까 5억이라는 걸 증여를 했는데 8년이 돼서 팔았어요. 8년이 돼서 팔았는데 이게 한 18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8억 해서 9억 계산해서 양도세 계산이 되는데, 지금 10년이 다 채우지 못하고 팔면은 5억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5억에서 이게 5억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5억에서 계산이 되면은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유튜브에서나 이런 매스컴에서 말해줄 때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지 않고, 절세하는 방법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이렇게 별산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줄이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만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게 10년을 내가 이 집을 정말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10년 이상을 가져가겠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절세가 되는 거죠. 종부세도 절세가 되는 거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거 우리가 부동산을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거는요, 오랫동안 가져가기 쉽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예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손님들에게 항상 장기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영끌에서 서울에 내가 안 되는 거를 영끌에서 들어가시겠다고 하시고, 몸테크 하겠다고. 몸테크가 무엇인지 아시죠? 서울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거 비싸게 주고 영끌에서 사놓고 본인들은 남의 집에서 월세를 살거나 이렇게 몸테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최소 말이 여기서 사업 시행인가까지 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각오가 돼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거의 한 20년도 생각을 해서 내가 묻어 놓을 돈, 우리 그 장기 투자라는 거 10년 이상 묻어둔다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돈을 묻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처음에 오신 초보자분들께서는 10년, 15년 다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인생은 12번도 더 바뀌거든요. 이번에 6.27 대책으로 인해서 정말 우왕좌왕이거든요. 오늘 또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을 들어가려고 당장 하는데, 지금 6.27 대책 때부터 지금 이전에 집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 물어봤더니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일단은 무주택이나 1주택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완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벌써 계약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 분양 입주하신 분들, 벌써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이번에 서울 쪽에 입주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7억, 8억 정도를 지금 포기해야 될 이게 처해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다 이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조금이나마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지금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동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영끌해서 이걸로 뭔가 잘해보겠다고 지금 했던 분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여도 이런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큰 팩트만 말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만 이용하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증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든지 살 때보다는 팔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살 때는 좀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 파는 시점이 상승기가 접어들어서 판다 그러면 굉장히 잘 팔 수가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 부동산은 특히나 이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걸로 주저앉으면은 일어서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든 거를 봉쇄를 하고 하나씩 물꼬를 터주겠다는 거는 저도 부동산 2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중간에 안화 대책도 나올 것이고, 중간중간에 또 무슨 이슈가 되면은 틀어 막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말을 많이 듣기보다는 이 위에서 어떤 정책으로 내릴 수 있을 건지를 이 과거의 흐름도 좀 보고,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지금 정책을 세워갈 건지, 그리고 성남시장일 때 어떻게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직접 살펴보시고 그러면은 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늘 지금 2022년에 이게 법이 바뀌면서 2023년부터 바뀐 법을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르죠. 왜? 증여를 해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팔면 원래 내가 산 집으로 계산이 되지만은 10년이 되기 전에 팔게 되면은 내가 증여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세금 절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세무사도 다니지 마시고 저는 세 군데 정도를 꼭 가셔서 직접 무료로 말고 유료로 내가 정말 이런 증여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집을 팔아야 된다든지, 물론 뭐 집값이 많이 남지 않거나 1주택자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게 자녀와 같이 사시는 분들도 학가했을 때
양도소득세 굉장히 잘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허술하지 않아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이 피해가는 거를 내가 잠깐 공부해가지고 피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서도 한 군데만 다니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와서 문의를 많이 하셔요. 부동산은 세무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에서 나온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서 이런 세무 상담을 받고 낭패를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아무리 부동산이든 세무사든 그분들이 알려준 대로 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체크 요즘에는 그것밖에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이건 절세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증여하고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 계산이 불리하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증여는 타이밍까지 계산해야 진짜 절세가 된다는 거. 증여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보유 기간, 양도 시기, 세금까지 계산해야 고객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도 요즘 이제 부동산 이렇게 너무 혼란의 시기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정보를 듣고 오셔요. 그래서 그 정보만 듣고 와서 이 집을 어떻게 팔고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이 바뀐 법을 정확히 팩트를 못 찍고 그리고 증여만 하면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지금 상담하고 있고 굉장히 바뀐 법들을 모르고 팩트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은 정말 어렵고 복잡해요. 저희 부동산 업자들도 아마 세금 계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취득세부터 시작을 해서 양도세, 그 다음에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또 나가는 이런 양도세도 다르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지금은 제가 아직 어떻게 이거를 남겨야 될지 정확하게 저도 지금 배워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도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런 유튜브에서나 이런 데서 이슈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